네, 2021 베테랑스 겨울방학 특강 SAT 설명회 4부 순서입니다. 공부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혼자서 공부할 때도 적용시켜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부, 2부, 3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취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에 맞게 절대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할 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 제한 없이 푸는 게 더 좋나요? 답 먼저 드릴게요. 시간 제한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SAT 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던데 그럼 평소 연습 때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통해서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속도를 높여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목표는 맞죠. 속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독해력을 길러서 높이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속도를 높이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한다 해서 속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쫓길 뿐인 거죠. 이것도 이제 본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속도라는 것, 문제 푸는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독해하는 속도도 마찬가지고 속도를 높인다라는 건 어떤 거죠? 단순히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요.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능력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근데 그걸 시간을 잰다고 해서 그 능력이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쫓기게 되고요. 오히려 정답률만 떨어지고 자신감만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자기 만족에서 불안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속도를 재는 게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하시는 빨리 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읽게 되냐면 대충 읽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시간 안에 읽어내야 돼. 그런데 나는 능력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니까 빨리는 못 읽죠, 애초에. 그러니까 대충 읽게 되는 거죠. 눈으로만 읽어 나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현상. 그게 바로 이런 연습 때문에 생기게 된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 알아두시고요. 능력치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속도를 높이는 원리다라는 거 오늘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많이 봅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시험을 보기 똑같이 2달 전이다. 시험을 보기 2달 전이라고 세팅을 하고요. 한 학생은 한 지문을 풀었어요. 한 학생은 1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리딩하는데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13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11개 중에 3개를 틀렸어요. 다른 학생은 B라는 학생은 한 3분 정도가 더 걸린 거죠. 16분 정도가 걸려서 틀린 개수는 하나가 적네요. 2개를 틀렸어요. 자, 만약에 저보고 돈을 걸라고 하면 2달 뒤에 어떤 학생이 더 시험을 잘 볼까?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16분 걸려서 2개 틀린 학생한테 베팅을 합니다. 거의 100% 제 말이 맞아 떨어질 거예요. 단 전제는 있죠. 두 학생 다 평소에 노력하던 거 그대로 2달 시험 보기는 그 2달 동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위한 연습을 한다라는 걸 당연히 전제로 깔아야죠. 왜 그렇냐면 왜 두 번째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냐면 일단 한 개를 더 맞힌다라는 게 그 한 문제를 더 맞히는 능력, 실력 이거 무시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상당히 큰 차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는 그 경험치라는 거는 그걸 안 해본 학생보다 실전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달 동안 점차적으로 시간을 줄여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머릿속으로 다 이해를 하고 하나라도 더 마친 학생이 훨씬 더 최종 승부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워딩을 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전에서 의식적으로 막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서 무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무아지경 상태에서 파바박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파바박 풀 수 있게 되려면 반대로 평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찬찬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지문을 읽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실전에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파바박 풀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시간 재면서 많은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거 대단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도움되지 않는 그런 방법의 공부법이라는 거,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차근차근 다 생각하면서 다 소화하면서 읽어내고 어떻게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마치는 승자의 경험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재는 거, 물론 마지막에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항상 시간을 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풀어봤더니 시간이 조금 오바가 돼요. 그럴 때 시간 재면서 좀 압박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 마지막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미료를 써야지 이걸 주재료, 원재료로 생각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4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5부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